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 예,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잠시 봐, 이거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오신 거죠? 조금 줄여주세요. 주제 내용은 다 알고 오셨을 거고요. 역시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다. 뒤쪽 들리세요? 너무 줄였나 봐요. 들려요? 뒤에 들리세요? 조금 더 크게. 예, 됐어요. 뒤에 들려요, 이제? 예. 제목이 되게 중요하죠? 예.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자기경영이라는 말을 또 안 넣었으면 아유 맨날 하는 인터넷 마케팅 강의 하나보다 이러고 안 오셨을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그냥 자기경영만 얘기하면 아우 저거 맨날 고리타분한 그 얘기야 하고 또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또 여러분에게 선보이려고 하고요.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자기경영과 SNS를 연결시키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5년 전부터 저희 학부생들한테는 이미 해왔던 특강이고요. 내 노하우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한테는 전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대학원에서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동안 숨겨놨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또 혹시 뭐 진짜 너무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만족이라는 건요. 기대가 너무 높으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1시간은 60분 풀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시 반부터 시작하면 정확하게 9시 반쯤 끝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다가 여러분이 호응이 좋으면 10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집에 가시면 아무도 잡지 않으니까요. 가시는 건 자유입니다. 여기서 언제든 나가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가 구조가 불편합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나가야 되니까 되게 창피하게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뭐 제 소개는 길게는 원래는 제가 보통 이제 여기다 제 소개를 한 페이지 넣었는데요. 오늘은 저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소속입니다. 제가 소속이 어디죠? 어느 학교 교수죠? 한양사이버대학교. 근데 밖에 나가면 저보고 자꾸 한양대학교 교수라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 아니니? 도찐 개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신데요. 사실은 재단은 같지만 사실 엄격하겐 다른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양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다는 점에선 좋을 수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이 다른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저희는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대학원이 있습니다. 제 소속은 사이버대학교 학부에서는 호텔관광 외식경영학과, 대학원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MBA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제 전공은 외식경영입니다. 외식경영학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주로 하는 건 상권 분석과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자기경영이냐? 사실은 나를 경영하는 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거나 나라를 경영하는 거나 사실은 맥락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도 보시면 외국에서도 가만 보면 자기 경영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죠? 기업도 성공시키고요. 기업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보통 또 국가 경영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그런 맥락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큰 경영을 맡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따로, 조직 따로, 국가 따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제대로 경영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자기 경영도 잘 해야 되고요. 혹시 국가 경영을 맡기게 되면 그것도 잘 해야 되는 의무와 그렇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아마 경영학을 공부한 분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영학이 어떤 것이고 그걸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뭘 갖다 붙였냐 하면 SNS라고 하는 걸 갖다 붙였습니다. 왜 갖다 붙였을까? 그런 얘기들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제가 인터넷 경영의 시대다라고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인터넷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이제 나이 먹어서 컴퓨터는 못해.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러면 이제부터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절대로 그 사람은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몸뚱아리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피곤하겠죠? 혹시 그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우리가 옛날 말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즉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육체 노동자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아주 전문 기술자들 뭐 하루 일당 30만 원 받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하루에 법정 소득 아무리 높은 수준을 받는다 그래도요, 이제 6,03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10시간 일해도 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노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6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단순히 우리가 갖고 놀고 서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게 경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터넷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포브스라고 하는 곳에서요. 뭐 다 여러분 아실 만한 그런 곳인데, 포브스에서 2015년도에 세계 브랜드 평가를 했습니다. 브랜드 평가를 했다는 건 뭐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뭐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위부터 10위까지가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세계 브랜드 평가 1위 기업이 어딜까요? 당연히 애플이겠죠. 그럼 10위는 누굴까? 10위가 페이스북입니다. 자,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10개를 여기 골라놨는데 그 중에 6개의 기업의 카테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테크놀로지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놀로지 앞에 뭐가 붙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포메이션 또는 인터넷, IT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첫째, 1위가 뭐죠? 다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첫째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 4위가 코카콜라, 5위가 IBM입니다. 여기 1위부터 5위까지 IT 기업이 아닌 데는 딱 하나 껴 있습니다. 랭킹 1, 2, 3가 전부 IT 기업이죠. 자, 10개의 기업 중에 약 6개의 기업이 IT 기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랭킹을 많이 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지 않았죠? 이게 바로 뭐죠? 우리 세상의 모든 활동이 IT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한국 사람이 모두 어디로 수렴한다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치킨집에로 다 수렴된다 그러죠?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IT로 수렴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혹시 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저 기업들을 만든 사람들 이름을 옆에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을 이게 녹화하는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할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지금의 삼성전자 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 현대, LG 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 최고의 기업들의 창업자들을 제가 저기다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저기다 하필 그들이 나온 대학까지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회사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내 자녀들을 또는 내 조직원들을 또는 나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면 꼭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기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별로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이 혼자 자수성가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거나 그 나오는 걸 거부하고 중퇴하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한 푼도 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천억, 수조 원을 물려받은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전혀 나올 수 없는데 왜 저들은 단돈 1원도 물려받지 않은 자가 스스로 자주성가로 자수성가지? 말도 꼬이네. 자주성가가 아니야. 또 내일 페이스북에다 올리지 마요. 김영갑이가 자수성가를 자주성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이 몇 킬로 뛰는 거죠? 42.19. 큰일 날 뻔했어 내가. 22.195라 그럴 뻔했어. 자, 42.195km를 뛰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뛰었고요. 어떤 사람은 30km 지점부터 뛰었는데도 처음부터 뛴 사람이 이겼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자기 경영부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도 자기 생애 내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까지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경영에 성공한 자는 기업 경영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성천 씨, 젠틀커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죠? 제가 지금 젠틀커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PPL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인터넷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키워드는 자기 경영의 시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자녀분들 갖고 있는 데리고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요즘 그 학습 방법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현경 씨 뭐야?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걸 배운 여러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전과가 없었으면 공부를 못했겠죠. 그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는 동아전과로 공부했어. 자, 자기주도 학습이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서 공부하려면 평생 공부해도 저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무슨 시대다? 자기경영의 시대다. 그리고 그런데 그 자기경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경영을 사실은 누구나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것을 경영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공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긴 했죠. 안 했다고 생각,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경영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솔직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안경 쓰신 선생님, 자기 경영 하셨어요? 아직은 대답 못할지 모르는데 뒤에 가서면 들으면 이제 그걸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해왔다는 거죠. 사실은 주먹구구식은 경영의 반대말이라고 제가 보통 가르칩니다. 주먹구구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살아온 겁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만 살아온 것이죠. 경영을 한다는 건요, 내가 모르는 대로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모르는 걸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한번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영은요, 자기 경영도요, 내 자신을 경영하는 것도요,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내부 경영과 내 외부 경영. 자, 예를 들면 제가 교수 아닙니까? 그럼 제 내부 경영은 뭘까요? 이 학교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 외부 경영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외부 경영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말을 못하겠지만 내가 외부 경영을 잘하면 저희 학교가 잘 될 겁니다. 왜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실 안에서 그저 열심히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학교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있는 학교가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내부 경영은 잘하는데 외부 경영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부 경영 밑에다가 무슨 법칙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2대8의 법칙이고요. 그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즉, 매우 전문성 있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김영갑이가 뭘 잘하냐? 그냥 외식 경영,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권 분석, 외식 마케팅, 이렇게 명확한, 그렇죠?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넓게 팔까요? 깊게 파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경영은 뭡니까, 여러분? 교실, 우리 학교 밖에서 제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뭘 막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부 경영은 이 안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 경영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걸 밖에서 나가서 뛰어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밖에 나가서 별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사실은 내가 여기 오라고 누구 연락, 제 전화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거 어떻게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예, 다 메시지 뭔가 보고 왔죠? 이게 SNS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 경영은 뭐라고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깊이 파는 경영이라면 외부 경영은 롱테일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뭐죠?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날 뭔가에 어디다 남기는 메시지들 이런 게 귀중해진다는 겁니다. 왜? 내부 경영은 내 학생 50명한테만 제가 집중하면 됩니다. 외부 경영은 5천만 명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이 가능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많이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뿌릴까요? 9시 뉴스 시간에 광고할까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는 SNS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무엇을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해도 여러분은 왔잖아요. 저 혹시 아세요? 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쵸? 모르고도 뭘 믿고 왔어요, 여기? 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낚였다. 어쨌든 나는 낚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낚았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만족을, 감동을 못 주면 저분이 나가면서 그랬겠죠. 진짜로 낚였다고 할 거고요. 아니면 오늘 강의가 좋았다고 생각하면 오, 자기가 잘했다고 할 거야.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쵸? 자, 오늘 낚인 건지 탁월한 선택이 될 건지는 이제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자기 경영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이 뭔지를 알아야 뭔가를 하겠죠. 여기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경영이 뭡니까? 그럼 사실 참 막연해요. 그렇죠? 경영학 전공하셨나요? 아유, 이거 피해 나가는 방법이야. 했어도 안 했어? 예? 아, 복지했어요? 뭐 경영학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사람들 다 내보내 주세요. 자, 경영이란 뭘까요, 그럼? 아니, 여기 오늘 자기 경영을 배우러 왔으니까 경영이 뭔지는 알아야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경영이 뭡니까, 그럼? 경영이 뭐예요? 혹시 사업하고 계시죠? 네. 근데 경영을 몰라? 네.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해? 주먹구식으로 하죠. 아. 인정하네. 네, 악수. 좋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경영 안 하세요? 경영은 뭐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것도 부정해버리네. 경영 안 하세요? 하세요? 가정 경영 하시잖아요. 경영 하시죠? 경영이 뭐야, 그럼? 경영이 뭘까? 예? 경영이 뭐야? 신운철 세무사. 네. 경영이 뭐야? 경영 기업을 운영하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 뭐 근데 이걸로 양이 차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이 차세요? 경영을, 기업을 운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대표님. 경영하잖아. 얘기 좀 해봐. 경영이 뭐예요? 정미라 씨가 얘기해 볼래? 경영이 뭐야? 자원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활동? 네, 역시 제가 잘 가르쳤나 보다. 예,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개념 정립을 할 수 있겠지만, 경영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기 경영은 내가 뭔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그것을 이루는 활동들을 경영, 자기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경영은 그럼 또 뭐예요? 기업도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뭘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든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걸 목표로 하든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기업 경영입니다. 가정 경영 똑같습니다. 자기 경영?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이제 다 대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그걸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먹구구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 이제 나한테 걸렸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3단계, 4단계로 써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경영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이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목표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정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게 경영인데 그럼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PDS라고 배웠죠. P가 뭡니까? 플랜, 계획한다. D가 뭡니까? do, 행동한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계획한 대로 행동한다. S가 뭡니까? see, 그 행동한 걸 계획한 대로 했는지 평가한다. 이게 경영이에요. 이건 3단계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좀 확장하면 4단계로 얘기합니다. 4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둘을 행동하는 걸 2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업은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직을 만든다. 즉 계획한다. 조직을 만든다. 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혼자일 땐 나 혼자 뛰면 되죠. 근데 조직이 만들어지면 혼자 뛰면 돼, 안 돼? 그래서 지휘를 한다. 리더를, 그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지휘하고 내가 지휘한 게 원래 계획대로 잘 됐는지 평가 또는 통제하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영 무지하게 쉬워요. 그렇게 해왔죠. 네, 해왔어요. 이 사람은 다 예스야. 예스맨이야. 내일 한 달 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면 혼내줄 거예요. 자, 이게 경영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기업은 전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분업화되어 있죠? 응? 어떻게? 다시 크게.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맞는 표현입니다. 왜 분업을 하냐 하면요. 혼자 다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말한 대로 효율이 높다.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마케팅만 하게 합니다. 생산을 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게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기능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기업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할까? 혼자 다 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뭔가 개인도요. 여러분 노트 뒤져봐야 안 나와. 제가 항상 강의하기 직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거기 없어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없어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여기다 뭘 써놨죠? 이것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개인도 뭔가 기능적인 구조를 알아야, 그쵸? 내가 뭔가 그거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자, 아침에 계획을 하는데 무슨 계획을 할래? 아무 계획이나 막 세워?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 자기 경영 측면에서 제가 일종의 기능처럼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구조들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가치관을 정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가치관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면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비전을 달성하려면 뭔가 내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우 회사 가기 싫어. 그럼 계획 세운다고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어쨌든 그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항상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마치 제가 기업의 기능처럼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에 관심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기능 분류를 해서 나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요. 그건 너무 이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아니다.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뭐라고요? 경영이란 뭐라고?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다. 근데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획, 실행, 통제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기업이면 이걸 4단계로 해야 된다 그랬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그 조직을 내가 잘 지휘하고 그걸 제대로 하는지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능별로 PDS를 잘한다면 여러분은 대부분 원하는 것을 달성할까 못할까? 대부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걸 여러분에게 입증해 주는 사람들이 아까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게 누구야? 10대 기업의 창업자들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일단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경영이 뭔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도 안 돼? 이분은 진짜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계속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말 못하는 분이면 어떻게 내가? 응? 어떻게? 이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잘 안 돼? 아니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의 제목이 뭐죠? 성공적인 자기 경영을 위한 SNS 활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영을 하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별로 분류해서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노가다를 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그걸 잘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이길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가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요. 포스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근데 잘 못하는 분은 포스를 계산기인 줄 알고 계산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얘는 계산기가 아니에요. 근데 계산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포스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계산기로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스마트폰의 몇 프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전화기로밖에 못 쓰지? 다 알아,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컴퓨터요. 여러분 혹시 내가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노트북도 안 들고 다니죠, 제가. 제 제자들은 알 겁니다. 왜? 이제 노트북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걸로 모든 업무를 다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얘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안에 제가 원하는 기능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써놓은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와 같이 PDS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SNS를 내가 이용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쉽고 좀 감성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의 사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재수 없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왜? 저보다 훌륭하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그걸 저한테 제공을 안 해주십니다. 자기 노하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족한 저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SNS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경영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SNS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영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소셜과 네트워크입니다. 소셜이 뭘까요? 응? 상호 연결됩니다. 소셜이 뭐야? 응? 사회? 소셜이 뭐야? 그럼 사회는 뭐야? 뒤로 가자. 소셜이 뭐예요? 이제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지? 내가 자꾸 질문하니까. 소셜이 뭐야? 그 뒤에 계신 분 소셜이 뭐야? 눈 깔아봐야 소용없어. 그럼 더 질문해. 소셜이 뭐야? 여봐. 초등학교 안 좋은 데 나왔어. 소셜이 뭘까? 사회적인? 어떻게 알았어요? 벌써 검색해봤나 보다. 이런 분은 중학교는 좋은 데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는 책임질 수 없고요. 어떻게? 소셜이 뭐 같아요? 소셜. 우리 작가님.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셜에는 활동은 없어. 그러면 사회는 뭐야? 사회는 뭡니까? 예? 뒤로도 좀 가봐야 되겠다. 관계? 그건 네트워크이잖아. 사회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눈 깔지 마시고 절 보세요. 그런다고 피해지지 않아. 사회가 뭐야? 당신 머리 잘랐어? 민강현 씨, 여기 봐. 피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사회가 뭐야? 사회가 뭐예요? 영어로는 society라고 하고요. 사회라는 두 이상이 모여진. 아우, 좋은 말 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조직은 뭘까? 조직. 아까 내가 이제 경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직은 뭐야, 그럼? 조직은 뭐죠? 아까 내가 그랬죠? 경영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조직화, 그렇죠. 그건 뭐야, 그러면? 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럼 사회와 조직의 차이는 뭐야? 이것도 모이는 거라 그런 거지? 그렇죠? 사회도 둘 이상이 모인 거고 조직도 둘 이상이 모였겠죠?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 벌써 쫄고 있어. 내가 뒤로 오니까. 여기 안 올 줄 알았지? 뒤도 와요? 거기 왜 보고 계세요? 여기 봐, 여기. 오랜만이에요? 깜짝 놀래네. 조직과 사회의 차이는 뭘까요? 조직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사회는 시스템이 없나요? 물론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차이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조직은 물론 사회도 어떤 목표가 명확히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더 목표의 명확성이 있는 게 이제 조직이 되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엄격하게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축구 동호회 아침에 모여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회라고 안 하죠. 이건 조직이죠. 자,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좀 더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뭔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업의 어떤 조직처럼 이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의도로 묶여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적인 다양한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거 처음에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다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좀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요 뒤에 보니까
그냥 SNS라고 처음엔 써 있다가 그 다음엔 위치 기반이라는 게 나왔고요. 조금 이따 이미지 기반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에 지금 나와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쯤 될까?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예?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몇 개쯤 됩니까? 몇 개쯤 쓰고 계세요? 안 쓰고 있지? 2개는 써요? 카카오 스토리 쓰죠? 다 알아보면. 쓰나요? 하나도? 근데 여기 왜 왔어? 궁금해서? 그게 뭔가?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NS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로 내가 당장 뭔가 효과가 나온다.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SNS를 이용하면 그게 바로 뭔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면 또 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고요. 아니면 거기다 댓글을 많이 달게 하고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 다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되게 하면 그건 SNS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죠? 보랏빛 소라는 것으로 유명한 세스 고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틀림없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인 건 맞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진짜이어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나의 뭔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현혹을 시켜서 내 걸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갈 거라는 걸 명심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뭐냐? 첫 번째, SNS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왜 SNS와 자기 경영을 붙였냐 하면 여기 아주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요. 개인 브랜딩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랭킹 1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저한테 오히려 묻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분처럼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원하고 뭔가 달성할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이 SNS를 이용해서 자기를 브랜딩 시켜야 자기 경영에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경영이 필요 없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대로 살 거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입술이 지금 자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분들이 꼭 한 40, 50대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럽니다. 왜 진작 안 가르쳐주냐. 난 가르쳐줬어. 그때는 네가 필요 없다 그랬어. 자, SNS에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컨텐츠가 그냥 누군가에게 막 보여주려고 안달이 나서 올린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있는 내 능력과 내 지식이 함축된 그런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결국 그게 뭘 만듭니까? 이 평판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평판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 안 올립니다. 왜? 이게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SNS에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 가보면 SNS가 생각보다 그런 도구가 또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SNS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개인을
브랜딩 시키는 도구고요. 마지막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비즈니스로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 이 관련된 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논문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SNS를 왜 이용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이용하죠, 여러분? 그쵸? 뭔가를 얻기 위해서죠? 아마 정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용하죠? 아까 제가 사회라 그랬죠? 조직이라 그랬죠? 그 안에서 나 혼자 소위 요새 말로 왕따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SNS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유대감입니다. 나도 이 안에 같은 소속원이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거기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사실은 그걸 쓰면서도 뭔가 거기서 내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자꾸 원한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이와 같이 SNS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기들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기 경영과 SNS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고요. 자, SNS가 뭔가요부터 자기 경영을 위해서 이런 SNS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NS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SNS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뭐 공통의 관심사든 아니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뭐를 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매일 관계는 형성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직접되면서 계속 누군가를 꼬셔가지고 내 관계망 안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SNS에 원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오해와 진실에서 얘기했어요. 자, 뭐 여기 어원이나 제가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근데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NS의 특징은 뭐죠? 다 같이 따라 읽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많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습니다. 적지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서로 간의 유대감도 생기고요. 관계망도 튼튼해지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이득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저한테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망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뭐다? 이게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혼자의 방송국이면서 하나의 신문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되게 부담스럽겠죠. 근데 시대가 그렇게 왔습니다. 왜? 이제 각자 여러분은 다 경쟁자입니다. 서로 다 자기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실은 싸우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진짜로 싸웁니까? 아니죠. 뭉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뭉친 사람은요. 자기도 돋보이면서 그 조직도 같이 돋보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혼자 막 돋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습니다. 왜? 아무도 그 사람한테 와서 글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야? 위쪽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뭡니까? 관심사입니다. 누구 관심사일까? 날까? 다른 사람일까? 둘 다겠죠? 둘 다인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관심사는요. SNS에선 남이 아니에요. 내 거야. 내 관심사로 올리세요. 이걸로 남을 꼬시려는 용도로 올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다고 진짜 안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오늘 수업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올려도 됩니다. 근데 오늘 수업의 핵심은 내 관심사입니다.
왜? 무슨 경영이죠? 자기 경영. 근데 사실은 그게 뒤에 가면 이게 CRM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기존 고객을 때려잡으면 나머지 신규 고객은 기존 고객이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케팅을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소비자를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은 내 능력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제가 관심사를 소비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관심사가 아닌 그냥 내 관심사라고 일단 표현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똑같죠? 이 미디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표출하는 그냥 그 행위 자체의 표현이고요. 여기서 언론이라는 건 약간 무슨 성격을 떼야 된다는 겁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이게 개인 미디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다 그냥 내가 뭐든 막 올려도 된다. 물론 됩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 페이스북에다가 술 먹고 엉뚱한 소리 쓸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12시간 안에 그런 건 다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신 분들은 제 거를 열심히 쫓아오신 분들이고요. 어쩌다 제 거 보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보죠. 왜? 제가 써놓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얼른 지우죠. 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건 특징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자꾸 SNS에 빠져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장점이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휴식 시간이 다가오네요. 5분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쉽다는 거죠. 용이성이 뭐죠?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해보면 남녀노소, 여러분 5살짜리도 해. 근데 이런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만도 못하다 이렇게. 물론 자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겠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돈이 안 든다. 여러분 홈페이지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돈 줘야 되죠? 물론 요즘 홈페이지도 공짜로 되긴 하지만 SNS의 특징입니다. 편리하죠? 이걸로 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네. 파워블로거. 제가 아는 분은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뭐 억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SNS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의성. 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만든 IT 기업이 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창의성입니다. 이 SNS를 이용하는 그 자체가 창의를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생각 못했던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은 제 친구 중엔 일본 친구들도 있어요. 중국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일본어 못해요. 근데 알아서 페이스북이 뭐 번역도 해주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올린 사진만으로도 아 얘가 뭐 음식 만들었구나. 그럼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내가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창의성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SNS가 뭘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전문성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SNS를 자기 경영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제가 아까 경영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계획한다, 실행한다, 통제한다. 본인이 하는 걸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SNS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SNS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록한다, 저장한다, 관리한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메모장에다 제가 그날 할 일을 쫙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에 캘린더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 시간마다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그걸 그대로 다시 메모장에 넣어가지고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 일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계획으로 가겠죠.
이게 뭘 이용하는 거죠? 이게 SNS를 이용한 자기 경영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죠?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나만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오픈해 놓은 글만 보게 됩니다. SNS가 사실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쓰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럴 겁니다. 쟤는 블로그에다 왜 맨날 저런 걸 올릴까? 그게 제 기록입니다. 나 여러분 보라고 올린 적 없어. 보지 마. 친구 끊어. 안 봐도 돼. 나 보라고 올린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보라고 그걸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봐준 거지 내가 보라고 한 적 없어. 맞나요? 혹시 내가 블로그 봐달라고 페이스북 봐달라고 사정한 적 있나? 내가 우리 배 소장님한테 그런 거 사정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봐? 제가 찾아다닙니다. 아, 그렇죠. 자, 사실은 여러분들은 김영갑이가 블로그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저 짓을 왜 하는 걸까? 저 사람들한테 뭘 막 보이려고 한다. 사실은 보이려고 하는 거 맞지. 하지만 실제 시작은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몇 명이 됐죠? 네, 블로그에는 수천 명이 있고요. 페이스북에도 500명, 1000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뭐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뭔가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고 오신 거잖아요. 커뮤니티가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쁜 커뮤니티일까요? 좋은 커뮤니티일까요? 아니면 좋은 평판일까요? 나쁜 평판일까요? 나쁜 평판이면 안 올 테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미안해요. 그렇겠죠? 이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 날짜별로 기록해 주고요. 그걸 스마트폰으로도 다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활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비전 1번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아까 저 밑에 SNS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 이런 말을 써놨죠? 사실은 SNS가 여러분을 전문가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마 스스로 여기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 글을 쓴다는 거 처음엔 막 쓰죠. 근데 나중엔 막 못 씁니다. 왜? 그걸 공부하기 자꾸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겁니다. 내가 전문가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뭐죠? 사실은 내가 보여주려고 쓰는 건 아닌데 어느 날 봤더니 다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보면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2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글을 읽은 사람은 내가 조사해 봤더니 수백 명이야. 그럼 왜 읽고 다 읽었으면서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거야? 어? 눌러? 네. 진짜? 네, 확실합니다. 왜 안 누르는 거야, 요새? 안 누르는 이유가 뭐야? 뭐 불만 있어? 없죠? 눌러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그런 적 있죠? 사실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보는 사람들 것도 있겠죠. 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도구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왜?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 볼 거라고 안 봤으면 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만들죠? 그게 나를 모티베이션 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거기다가 난 뭘 하겠다! 라고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올렸을까요? 그걸 내가 못할까 봐 겁나면 올립니다,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건 안 올립니다. 근데 내가 올린 건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거 올립니다. 그러면 할까 못할까? 하죠. 왜? 이 눈들이 다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하면 우리 윤 반장이 저기 와서 오늘 왜 왔어? 수업 때는 안 오더니 오늘 뭐 있는 줄 알고 왔지? 오늘 아무것도 없어. 맨날 듣던 얘기예요. 대중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키워드, 저는 제가 그냥 혼자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건 내가 키운 키워드야, 대한민국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 욕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내 수업 시간이니까. 이게 뭡니까? 어쨌든 나도 그럴 목적으로 꼭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요즘은 내가 블로그에다 상권 분석이라고 써도 내가 1등으로 못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키워드 조회수가 옛날엔 하루에 뭐 몇십 번도 안 되는데 지금은 하루에 수천 번이고요. 지금은 모든 신문에 하루에 상권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사가 없는 신문이 없을 정도예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죠? 제가 만든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쟤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상권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이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아마 조사 분석해보면 저일 거라는 것이죠. 누구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저같이 하찮은 이러면 내가 되게 그렇죠? 나를 또 낮추는 것 같잖아. 좀 이럴 때도 있어야 돼. 이와 같은 나같이 별 볼 일 없이 여기서 그냥 강의만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게 왜 그런 거죠? 이게 SNS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걸 영향력을 미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너무 기니까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